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종 승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어, 이게요, 최근에 지금 투자 시장이 지금 들쑥날쑥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이제 각 커뮤니티의 톡방 분위기 누가 이제 올려줘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국장방 그나마 괜찮았잖아요. 최근까지 뜨거웠거든요. 벌써 시즌 종료인가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국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방은 버텨야 합니다. 영차 이런 느낌이고요. 코인 방은 예나 지금이나 유유유유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방은 오랜만에 그 이준석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준스톤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지방 부동산은 오늘 눈이 참 많이 온다. 여러 가지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산은 조금 올랐다가 떨어지는 이런 것이 있었다면 코인은 특히 알트코인은 오르긴 했는지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그런 시즌이긴 하죠. 그리고 어떤 이제 나이브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비트코인 1억 8천만 원 됐을 때 더 싸게 사고 싶다고 했지. 옛다. 여기다 한번 사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괄호 열고 닫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고 있죠. 참 이게 쌀 때 많이 사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버티고 있는 그 자체도요. 이건 거의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더리움을 계속 사왔던 중국계 LD 캐피탈 산하의 트렌드 리서치 이쪽에서요. 이더리움을 2만 개를 한 게 아니고 추가로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지었대요. 무려 4,267만 달러, 한 600억을 손실을 확정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더리움 개수가 무려 65만 개를 들고 있었지만 지금 한 5만 개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8천 개로 좀 줄었죠. 그리고 금, 은 가격도 출렁출렁 이제 아랫 방향으로 좀 일시 이탈을 했다. 금도 4,500달러 밑으로 이제 온스당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더리움도 그렇고 사실 금도 그렇고 은도 그렇고 그대로 두면 계속 수익 아니야? 팔긴 왜 팔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금은 안전자산 아니야? 놔두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근데 왜 이렇게 급하게 떨어져? 라고 생각을 혹시 대부분 요즘 이제 구독자님 좀 수준이 많이 올라오셔서 다 아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핵심만 얘기를 드리면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만 생각하시면 모르겠는데 이제 주로요 그 잉여 현금으로만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금을 사고 은을 사면요 사실은 이 정도의 심각한 급락이 나오지는 아마 않을 거예요. 근데요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같은 개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 심지어 국가 기관들이 있어요. 국부펀드, 연기금 이런 데 있죠. 빚으로 사는 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트렌드 리서치도 그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오를 때 금이다, 은이다, 주식이요. 그냥 3%, 4%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30%, 40%, 50%씩 뛰는 거예요. 근데 하락할 때는 그 반대입니다. 3%, 4%, 5% 떨어진 게 아니고 40%, 50%도 털썩털썩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팔아야만 하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계적 셀링, 기계적 매도 혹은 강제 매도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비투해서 이거 이제 그 잘못하면 마진콜 청산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파는데 이게 이제 그 떨어지면서 강제 파는 그 량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급등락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작 뉴턴 아시죠?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그분이 여기 1700년대 그 주식에 한번 손을 잘못 댔다가 이제 그 깡통을 차셨다. 이 얘기를 아마 이제 들어보신 적 있는데요. 전체의 움직임은 이분이 과학자니까 계산이 가능한데 인간의 광기는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요. 본인이 빈털터리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게 무슨 자산이 됐건, 언제까지 날짜적으로 오를지, 가격적으로 오를지는 사실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계속 이것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한 번만 맞으면 10배, 20배, 심지어 100배도 레버리지 걸어서 맞출 수 있거든요. 금, 은, 국장, 과열 신호라고 하는 게 사실 이제 뜨면요. 저는 뭐 이미 뭐 여러 차례 떴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바로 팔고 나갑시다라고 하기는 좀 어폐가 있어요. 왜? 우리가 끝을 모르기 때문에 파는 것도 본인만의 전략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제 얘기는 뭐냐? 이 정도 글로벌 과열이 포모가 B2가 이제 뭐 난리가 이렇게 났다면요. 파티장의 출구 쪽에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전 드리는 거예요. 뭐 저기 이제 안쪽에 있으면 나중에 사람 많아서 그 디스코텍 막 그냥 음악도 있고 사람들 많고 하면 갈 수가 이동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어디로 나야 된다? 출입구 쪽으로 나와 있으셔야 이제 슬쩍 빠져나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시즌에 뭐 이제 가까운데 저는 뭐 그렇다고 국장의 여기에서 완전 주저앉는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튼 과열 신호는 맞아 보입니다. 뭐 이것도 재밌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 주식 토론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의 그들의 기준입니다. 의견이죠. 현 시각 누가 가장 큰 일이 났냐? 미국 주식에 물려있는 분들, 뭐 하락장이라는 게 뭐 익숙하다. 코인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도 꼬인 인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거 조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렇죠? 금에 물려있는 사람들, 뭐 전부하면 그만이다. 은에 물린 사람들, 뭘 해도 돈을 잃었을 양반들이다. 이제 뒤늦게 올라탔다는 것을 뭐 이렇게 비꼬는 것 같습니다. 은을 심지어 레버리지 3배짜리로 산 사람들은 이미 상폐가 됐기 때문에 현재 물린 사람이 없다. 왜? 다 손절치고 떠났다는 얘기겠죠. 코스피를 3천 이하에서 샀던 분들, 이분들은 익절을 해도 되고 장투를 해도 되고 매일매일이 행복할 뿐이다. 그 다음 7번째죠. 코스피가 5천이 넘었을 때 가자를 외치면서 빚으로 사셨던 분들, 이분들 진짜 큰일 날 수 있다.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고 주변에서 자기 빼고 다 축제 분위기 둠칫둠칫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안 팔면 다 같이 부자 되는데 도대체 왜 파냐? 그만 좀 팔아라 진짜. 커뮤니티를 도배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5천 됐는데 뭐 예를 드는 겁니다. 코스피가 뭐 출렁출렁 할 수 있잖아요. 출렁출렁 했을 때 이분들이 이것을 또 못 이기고 만약 패닉셀을 한다고 하면 또 5,000p 심지어 뭐 5,500, 6,000p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전 뭐 그렇게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실 6번이었어요. 6번 코스피 3,000 이하에 매수했다. 삼성전자로 치면 뭘까요? 한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할 때 그냥 꾸준히 사셨던 분들, SK 하이닉스, 뭐 우리 전원주 선생님까지는 아니어도 10만 원, 뭐 20만 원, 요때부터 꾸준히 그냥 계속 이제 그 사 모으셨던 분들, 이분들은 익절을 해도 되고 부분 익절이겠죠. 장투를 가져가도 되고 사실 뭐 옵션이 많겠죠. 이걸 제가 코인 버전으로 그대로 한번 바꿔봅니다. 비트코인을 2천만 원, 3천만 원에 사신 분들, 이더리움을 100만 원 이하에서 사신 분들, 리플 XRP를 뭐 700원, 800원, 뭐 500원, 600원, 700원 할 때 꾸준히 모아오셨던 분들,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그 우리 어제 댓글창 뭐 거의 뭐 이제 이해는 합니다. 뭐 숫자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 중에 몇 가지 댓글이 눈에 이렇게 띄는 게 있었어요. 지금 혹시 알트코인 수익이신 분들 있나요? 라고 어떤 분이 진심 궁금하셔서 여쭤보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이제 댓글을 어떤 분들이 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 수익이냐? 있습니다. 얘기 드리면 2018년도 XRP, 그 다음에 뭐 20년도도 샀고 뭐 22년도도 더 샀지만 18년도에 샀던 리플, 19년도 초에 샀던 이더리움, 22년도, 23년도에 샀던 도지코인과 솔라나입니다. 이 코인들은 지금 저 그 밑으로 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국장, 금, 은, 심지어 코인도요. 이게 무슨 얘기 드린지 지금 이해하시겠죠? 실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많이 샀다가 기다리셔야 돼요. 사놓고 바로 오른다? 그거는 정말 운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사면요. 이게 어떤 기분이 드냐면 정상적인 경우는 내가 바보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나도 지금 저쪽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엄청난 압력이 와요. 근데 여기에 굴하지 않은 분들이요. 매수하셔서 기다리시는 게 실은 비결입니다. 더 핵심은 뭐냐면요. 저가에 많이 사는 거예요. 이게 비결 중 비결입니다. 쌀 때 많이 사서 비싸게 많이 파시면 아주 큰 수익이라고 하는데 저가에 많이 사라고 해도 힘들고요. 이제 고가에 많이 파셔야 된다고 해도 무슨 소리냐. 지금부터 파티 시작인데 나 이제 들어왔는데 라고 합니다. 지금 좋은 코인을 실은 많이 쟁여놓으셔야 됩니다 하면 장난하십니까? 라고 하는 댓글 달리기가 딱 좋은 요즘입니다. 뭐 트위터에 봐서도요. 뭐 비슷한 제가 그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2018년, 20년, 22년도 혹시 뭐 코인 시장 안 계셨던 분들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알려준다라고 합니다. 뭘 알려주냐? 지금이 단언컨대 더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RSI 주봉이 이 수준까지 내려갔던 것은 딱 3번이었다. 2015년도 이때는 뭐 마운트 국수 파산 이후 베어 마켓이었죠. 2018년 하반기 그 다음에 22년도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근데 왜 이 수준까지 내려가는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얘기요. 그만큼 지금 이제 투심이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겠죠. 암호화폐 급락 원인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거시적인 변수보다는 시장 유동성 위축과 대규모의 청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7만 달러대까지 이렇게 어쨌든 밀렸던 배경은 지정학적 이슈 아니다.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관세 아니고요. 연준 정책 아니었고 순수한 유동성 문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난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사이에 3차례 대규모 강제 청산이 나타났는데 이 규모가 또 거의 뭐 1조 8천억, 뭐 2조 원 가까이 돈이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았던 시장 환경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포지션이 누적이 되면서 호가창이 급격하게 비어 있었대요. 그걸 에어포켓이라고 뭐 얘기를 하네요. 그냥 한마디로 돈맥 경화 시즌이에요. 유동성이 없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탐욕이 한 방향으로 몰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방 맞추면 그 기존에 잃었던 모든 돈을 다 이제 복구를 할 수 있겠다. 보통 이것을 이제 상방에 베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롱이 아마 청산이 되면서 밑으로 쭉 내려갔던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 사람이 뭐 크립토 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뭐 프레딕션 뭐 예측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 밑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6만 달러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비트코인이 죽었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진짜 똑똑한 투자자들이 바이 더 딥을 할 것이다. 근데 바이 더 딥을 한번 이렇게 또 하게 되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또 밑으로 밀리니까 이렇게 되면 똑똑한 투자자들도 이거 맞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게 되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똑똑한 투자자들마저도 팔 것이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만 얘기를 하는데요. 크립토 이 지금 코인 시장이 바닥을 찍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단어가 제 눈을 이렇게 아이캐칭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누가 나오냐? 사이코패스가 나와서 비트코인을 살 것이다. 비트코인은 25만 달러까지 랠리를 할 것이고 그 사이코패스들은 부자가 될 것이다. 왜 가져왔는지 아시겠죠? 스마트한 투자자, 그러니까 뭐 젠틀한 투자자, 많이 아는 투자자, 뭐
경험이 많은 투자자, 물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을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분들이 근데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지금 사이코패스들만이 부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독 와닿긴 합니다. 지금 입에 거품을 물면서 지금 조인 코인 지금 살 때다라고 말하면 거의 뭐 이런 취급 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동의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자산이 됐든 우량 자산을 알아보시고 뭐 그게 주식이든 그게 뭐 AI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그것을 남들이 정말 신경도 안 쓰고 막 이제 욕이 그러니까 욕도 아깝다 뭐 그런 시즌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럴 때 싹쓸이 하면 사실은 나쁘지 않은 확률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벤자민 코엔도 한마디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코인이 훨씬 좋았다. 이 트위터 가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미국 정부,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뭡니까? 그 비트코인 스트래테직 리저브, 뭐 전략 비축 그런 소리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사실 저도요. 한편으로는 비트코인 ETF가 이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게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찝찝함과 씁쓸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뭐 선물 옵션 각종 파생 상품 들어오고 공룡들이 이 시장을 다 장악하게 되면 이제 법도 이제 만들어지기 직전 아닙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여기에서 살아남기가 실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투명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쟁자가 예전에 뭐 개인들끼리 뭐 어깨 싸움 하면 어쩌다 이제 힘센 사람이 가져갈 수 있었다면 이 법이 나오고 이제 제도권 들어가면 갑자기 이게 이제 레벨이 체인지가 되는 거죠. 뭐 기업들 상대로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낙관론자죠. 반면에 그냥 바이더딥 꾸준히 하고요. 중간에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 그냥 꾸준히 사시는 분들, 좀 뭐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누구는 뭐 XRP, 누구는 도지코인, 그 알아서 선정하셔서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는 분들 있죠.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오히려 더 수월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뭐 파생 상품이다, 뭐 유동성이다, 뭐 유동성 이제 뭐 매크로랑 이게 다 결합이 돼 버리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난리가 법석이 아닌 거예요. 지금 딱 코인이 지금 이 판인 겁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아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알트코인 이제 시가총액 비트코인 뺀 겁니다. 봤더니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오랜 그 장기 어떤 그 트렌드 라인 밑으로 이제 깨졌다. 그러면서 RSI가 지금 완전히 오버솔드, 과매도 영역을 지금 바닥을 거의 뭐 찍었다라 보여지거든요. 알트코인이 큰 추세선 밑으로 추락을 했다. 그리고 전형적인 유동성 부족 이걸로 인해서 뭐 정산이 됐죠. 약한 손들은 다 아마 도망쳤을 거다. RSI 과매도 그리고 매도자들이 계속 팔고 팔다가 이제는 많이 지쳤다. 우리는 근데 이 지금 구조를 과거에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2016년도를 언급하는데요. 제가 2016년도, 15년도 제가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그때 개최를 했어요. 제가 그때 분위기를 압니다. 솔직히 그때가 더 안 좋았어요. 2016년도는 비트코인 아무리 뭐 블록체인이 뭐 세상을 지배 제2의 인터넷입니다 외쳐도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죽이었군요. 죽상이고 이더리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뭐 비트코인으로 안 되니까 핀테크 뭐 컨퍼런스라고 했는데도 망했어요. 2015년 행사 자체가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만큼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알트코인 과매도 뭐 알트만 과매도입니까? 그때 비트코인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때 알트코인 시총이 1400% 오르더라. 2020년도 지지선 이때 뭐 코로나 위기가 있었죠. 지지선 밑으로 또 이렇게 스카이 다이빙 했을 때 그 이후로 알트의 시총이 8배에서 10배 더 커지더라. 2023년도 역시도 알트코인 RSI가 쭉 밑으로 흘러내렸는데 그 이후에 소위 말하는 이제 큰 코인들, 우량 코인들 시총이 뭐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합니다. 순서가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지지 라인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 많이 무너졌거든요. 두 번째, 신뢰가 산산조각이 난다. 그 다음,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을 때 어떻게 된다? 분위기가 쓱 바뀐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겁니다. 알트 시즌은 불장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꿈꾸는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알트 시즌은 처절한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알트 시즌을 조용히 준비 중이다. 지금 알트 시즌만 해도 이제 화가 솟구치는 분들이 아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두가 나가 떨어지고 이제 욕도 아까운 시즌이 이게 이제 저도 모르겠어요. 몇 달이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며칠 만에 심지어 한 달 만에 500% 1000%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든 알트 코인들이 다 이제 예전처럼 그런 시즌은 좀 이제 끝났다라고 보여져요. 선택받은 코인들 위주로 수백 % 상승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지켜보시면 알겠죠. 프레드 크루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2035년쯤 되면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도널드 트럼프, 앱스타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빌 게이츠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다 잊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저러나 그때에도 비트코인은 여전히 2100만 개만 있을 것이다. 기회 있을 때 하나 장만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당연히 100번, 1000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빈치 제레미, 이분은 비트코인 700원, 800원일 때 이제 많이 샀다가 지금도 유튜브도 하고 하세요. 이제 가끔씩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비트코인이 1달러가 32달러 갔다가 32달러 폭락해서 2달러로 갔다가 2달러가 지금 10만 달러 넘었다가 지금 7만 달러대로 떨어지는 이 모든 과정에 본인이 있었다. 근데 바뀐 게 혹시 뭔지 알려드릴까요? 바뀐 거 하나도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일도 없더라. 똑같은 퍼드, 똑같은 스토리, 똑같은 사람들이 항상 바닥에서 팔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 50만 달러에서 봅시다. 하나로 치면 7억 2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지금 고군분투를 막 하고 있는데 당신의 전화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당신이 이기고 있을 때 큰 돈을 수익을 벌고 있을 때도 전화를 받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이해되실까요? 관심 아무도 없을 때는 누가 전화합니까? 너 지금 돈 벌었다며? 야, 그거 좀 알려줘. 이건 보통 언제입니까? 둠칫둠칫하고 지금 국장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럴 때겠죠. 너 삼성전자로 얼마 벌었다고? 야, 지금이라도 사면 돼? 물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왜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어차피 그때 알려줘봤자 결과가 좋지 않을 테니까. 코인은 지금 누가 전화해서 지금 사면 돼요? 물어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가 정말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는 워런 버핏의 명언입니다.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라. 남들이 겁을 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다.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살을 빼고 싶으십니까? 적게 드세요. 운동하세요. 근데요, 매일 하세요. 이 얘기랑 똑같이 들립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대부분 잘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최근이 아니고요. 제 예전부터 UFC나 이런 격투기를 예전 K1 시절부터 많이 봤는데요. 이제 격투기가 이제 둘 다 이제 싸우지 않습니까? 비슷한 체급끼리 싸우는데 보니까 특히 헤비급일수록 둘 다 이렇게 이제 체급이 크다 보니까 이 체력이 너무 빨리 소진이 돼요. 그럼 둘 다 진짜 탈진해서 서 있기도 힘든 그 파이터들의 표정을 제가 봅니다. 저도 이제 운동을 해보면 그렇게까지 힘들면 사실 서 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이렇게 숨을 쉬면서 그때 주먹 한 번 더 내려고 힘을 안간힘을 쓰는 UFC 그 격투기 선수들이 지금 떠올라요. 지금 코인 시장 보면 딱 그런 시즌이거든요. 왜냐하면 투자자 지금 안 힘든 사람 제가 장담하는데 한 명도 없어요. 다 힘들어요. 여기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이 지금 좋다, 훌륭하다, 난 지금 막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분들 이제 현금 있으신 분들 대부분 그러기 상태예요. 그러면 이때 누가 한번 주먹 한번 더 내미냐 싸움이거든요. 근데 서 있기가 힘들다니까요. 지금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데 여기서 발차기를 한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여기서 지금 5만 원, 10만 원을 쥐어 짜내서 코인을 사고 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스스로에게 저는 칭찬을 하셔도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 또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차트 중요합니다. 직감 중요하죠. 추세를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뢰하는 부분 뭐 다 알면 더 좋습니다. 근데 이걸로 가격을 예측을 하고요. 날짜를 맞추려고 하시는 이 욕망을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는 이걸 예전에 버렸거든요.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긴 합니다. 다빈치 제레미 얘기를 한번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 비트코인 이번에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기 좋게 지금 틀린 겁니다. 그렇죠. 7만 달러, 뭐 7만 한 4천, 5천까지 갔다 왔잖아요. 과거에 비트코인이 32달러로 폭등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라고 했는데 그때가 꼭지였고 쭉 밑으로 흘러내렸던 거예요. 몇 가지? 뭐 10달러까지, 뭐 2달러까지 떨어진 거예요. 타이밍 틀렸던 거예요. 비트코인 10달러일 때도 사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바닥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2011년도 비트코인 2달러가 바닥이라고 외쳤지만 또 틀렸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바닥을 못 잡았다는 얘기고요. 꼭지에 사라고 했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맞춰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See you at 500K면 이제 50만 달러 비트코인에서 봅시다. 비트코인 7억, 8억 되면 그때 만납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분 뭐 개발자 출신입니다. 비트코인 뭐 2011년인가요? 뭐 700원, 800원일 때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비트코인의 어떤 진짜 가치에 대해서 그냥 들어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걸까요? 비트코인 7억 갔으면 좋겠는데 때문에 7억까지 기다리실 분일까요? 15년 전에 내가 뭐 투자해 봤지. 옛날 얘기하고 지금은 뭐 이제 다른 얘기 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뭐 누가 이제 좋다 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뭐 김대리 나랑 같이 일하던 그 후배가 잘하는 거 나보다 하나도 없으면 걔가 퇴사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시거나 하시면 전 조금 이제 그 어폐가 있다고 보고요. 끝까지 비트코인을 팠고요. 그 진짜 가치를 온몸으로 저는 체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 이제 뭐 생활하느라 뭐 제트기도 사고 보트도 샀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상당히 좀 남겨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진짜 가치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아도요.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까요? 전 가능하다고 봐요. 알았는데도 가치를 봤는데도 흔들릴 수 있지만 저는 갈수록 이게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차트 분석을 많이 하면 미래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정보가 많다, 분석력이 있다, 직감이 있다, 경험이 많다, 시드머니가 많다. 그럼 날짜 종목을 내가 맞출 수 있다. 뭐 저는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은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때 비탈릭을 모셨고 바이낸스의 CG, 아더 헤이즈, 지금 뭐 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에요. 뭐 코인원에 있는 대표님, 뭐 코빗에 있었던 대표님, 뭐 비썸은 그 전에 제트코인으로 참가를 했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업계 종사자 수백 명, 수천 명을 만났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몰랐다고요. 이더리움의 가치를 깨닫는데 정확히 4년 걸립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 제가 코인 하다가 머리가 이제 박살이 나다 보니 제가 이제 다시 밑에서부터 판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행사를 해서 그래서 깨달았던 게 아닙니다. 정말 그 깊이 있는 고통을 맛봐서 아 뜨거워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죽어라 팠던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땡땡 코인을 지금 제대로 알고 투자했나 지금 이거 한번 물어보시기 딱 좋은 시즌이에요. 남들 얘기는 다 참고입니다. 자꾸 이제 그러니까 문제는 그럼 뭐냐 나는 확실한데요. 내가 준비가 됐는데 자꾸 주변에서 흔들어요.
그거 맞아? 이제 뭐 그게 이제 배우자가 되실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야 정신 차려. 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흔들기를 엄청나게 아마 할 겁니다. 핵심은 그럼 뭐냐면 주위에서 아무리 흔들어 대도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 진짜 갖춰졌냐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기분이 뭐 올라서 떨어져서 나쁘다 좋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뿌리가 뭘까? 저도 이걸 생각해 보거든요. 사실은 성공한 경험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건 결과론적인 거고 숱한 실패로부터 배웠던 교훈입니다. 거기에서 배웠던 확신은 이게 뭐랄까요? 몸에 그냥 타투처럼 새겨진다라고 할까요? 이거는 그냥 지식을 책을 많이 봐서 읽는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고 또 남이 뭐 나를 설득해서 그런 느낌도 아니에요. 이건 내 안에 그냥 그 뭐랄까요? 팔 같은데 아니면 이제 가슴팍에 새겨진 거기 때문에 진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남의 어떤 뭐 비난, 조롱, 이제 다들 뭐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거 굴하지 마시고요. 끝끝내 아까 뭐 제가 사이코패스가 지금 산다라고 했는데요. 끝까지 누군가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좋은 이제 하루 되시고요. 힘들지만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